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증권통에 아미고 1255님이 남겨주셨습니다. CS 윈드고요, 17,5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CS 윈드 오늘장 1.02% 상승하면서 1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업이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저점에서 매수에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최근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됐는데요. CS윈드 계속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더 들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왕년의 스타였던 종목들 중에 동국 SNC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풍력 관련 회사인데 이러한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동국 SNC도 그냥 수년간 한 2, 3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동국 SNC 이런 쪽들이 더 이제 세게 현재로서는 붙고 있는 상황이고 CS 윈드는 조금 약하죠. 동국 SNC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막 형성이 되면서 지금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핵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왜 움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시청자님도 뭐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종목이 나왔었지만은 결국에는 환경에 관련된 어떤 시대의 요구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CS 윈드도 결국에는 실적이 꾸준하게 커지지는 못하고 조금 이제 등락은 있었죠. 2014년도에 600억, 700억 가까이 이익이 나다가 작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익률도 조금 줄어들고 이랬지만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뭐 17,500원 뭐 그러한 차원보다는 지금 뭐 비록 소외됐더라도 시간을 두고 보면은 결국 세상의 요구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래 가지고 충분히 갖고 가도 되고 뭐 부채 없고 이익 잘 나고 이런 회사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봉이 되게 짧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짧게 움직이는데 짧게 움직였다가 이 봉이 점점 커지는 날이 올 것이다 봐요. 그때 정도나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보시고 지금 짧게 움직이면서도 누가 사나 보면 뭐 기관들 많이 사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퍽퍽퍽 사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주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딱 가둬놓고 살살살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조금만 더 두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신 시간에 대해서 보상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작지만 커질 적에 그때 한번 그 매도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S 윈드 진단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교적 좀 탄탄한 기업이고 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킴6416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HLB 생명과학이고요. 4,99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1.77% 밀리면서 4,7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최근 매수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회사가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해서 HLB 생명과학으로 상호를 변경했죠. 올해 들어서 좀 급등 흐름도 몇 번 보여줬는데 지금 시청자분은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전략 제시해 주시죠. 뭐 이거 저 개인 성향인데요. 이름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고개 숙이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좀 뻥이 있어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HLB 생명과학은 이 안에 뭔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봐서요. 최근에 작년에 어떤 바이오 쪽에서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실적도 거의 없고 꿈과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물론 그러한 종목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종목들도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너무 좀 뻥이 심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 굉장히 또 어떤 피곤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종목들이 정말 견실하게 진짜 우리의 성장성, 우리의 꿈이 진실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그 시청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작년에는 어떻게 좀 유지가 되던 게 왜 이렇게 그냥 손실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부채는 커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림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차트 놓고 보면은 최근에 횡보하다가 며칠 쉬면서 며칠 이렇게 횡보하면서도 거래가 불쑥 나오고 이렇게 지금 탁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발톱을 싹 숨겨놓고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이 회사의 어떤 꿈이 뭐다. 그거는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되겠다라고 하면은 가보시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격조가 있는 종목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키스톤 글로벌 이런 거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는 딱 이제 보이는 그림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HLB 생명과학 진단해 주셨는데요. 보수적인 의견 제시해 주신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08170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멜파스고요. 9,35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멜파스 오늘장 거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2.99% 떨어지면서 6,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반도체 장비군 최근에 이쪽에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멜파스는 밀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네요. 최소 2년 정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9,350원입니다. 멜파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손절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쪽 업황이요. 네. 많이 거꾸로 갔죠. 멜파스도 그래도 2013년도까지는 조금 이익이라도 나다가 이익도 많이 커졌고, 이러한 어떤 스마트폰 관련했던 종목들이 멜파스뿐만이 아니라 플렉스컴이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2만 원에 있다가 이제 업황이 거꾸로 가면서 거기에서 대세에서 완전히 탈락해버린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만 원에서 지금 1,400원 와 있고 완전히 그냥 딴 세상으로 변해버린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멜파스도 다시 이쪽의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과거와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는 있어요. 그림 자체는 완벽해요. 작년 11월에 거래 하나 턱 세우고 그동안에 콜콜 잠만 자던 주식이 딱
누가 좀 뜨겁게 한번 불을 붙여놨어요. 불을 붙여놓고 이제 슬슬 가고 있는 건데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림으로 올라간 것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것도 콜콜 잠만 자다가 이렇게 여기서 거래 한번 세우고 이렇게 탕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멜파스도 결국은 이게 잠만 자는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잠 자는 거 깨워서 나가는 건데 지금 그림 자체는 훌륭한데 이미 속에서 많이 좀 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은 조금 반등하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9,300원 이렇게 사셨지만은 한 7,500원 이상 넘어가는 그 정도권에서 들어오면은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멜파스도 사실은 조금 구닥다리 종목이 된 거예요. 최근에 뭐 이런 IT 쪽에서도 뭐 아바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첫 거래 터지고 이제 신생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멜파스 같은 경우는 죽을 고생을 하고요. 지난 수년간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에 와서 10분의 1토막 딱 10분의 1토막도 더 났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한번 꿈틀거리는데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는 이치적으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5만 원에서 2천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을 곡절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싱싱한 거, 청년 같은 것 쪽으로 OLED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 올리시는 데는 좋지 않겠나 뭐 생각됩니다. 네. 멜파스에 대해서는 IT 부품주 중에서도 주도주가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반등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아포냥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농심입니다. 50만 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농심 오늘장에서 0.99%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1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50만 원이면 최근 1월 달에 좀 많이 오를 때 급등했을 때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심 최근 좀 신제품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으로 좀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농심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래요. 농심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내려왔는데 대중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해요. 어두운 밤길 혼자 걸어가면 좀 무섭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듯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혼자 좀 고독한 의사 결정보다는 신문지상이든 리서치든 이런 데서 뭐 좀 좋다라고 했을 때 많이 거기에서 이제 가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용기가 생기고 나의 든든한 친구가 생긴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좀 고독하게, 좀 외롭게 그러한 분들이 좀 수익을 얻기는 사실은 쉽고요. 좀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분, 이렇게 마음이 좀 여린 분들은 시장에서 조금 이제 항상 좀 당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지금 농심을 50만 원에 사셨으면은 이제 한참 봉이 커지고 있는 그런 확산기에 샀다가 음식료 업종, 오뚜기든 뭐든 한 대 딱 맞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깨진 건데, 결론적으로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리 상태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50만에서 40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실 텐데, 요거를 만회하고자 뭐 다른 거 반짝이는 거 자꾸 찾다 보면은 오히려 더 실패하실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농심도 결국에는 뭐 1,000억 조금 안 되게 이익 나다가 이제 뭐 1,200억대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대중들이 환호할 때 이제 같이 들어간 그게 이제 조금 환호했기 때문에 웅성웅성 거리다가 그게 좀 싸늘해지면은 좀 거기서도 이제 좀 어떤 위험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었었는데 40만 원까지 오도록 좀 고생은 됐어요. 고생은 됐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손실 보고 다른 거 하시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숨이 답답하시더라도요. 좀 기다려 보시되 저건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깨졌기 때문에요. 요거 지금 이거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참 옆으로 쉴 거예요. 그 쉬는 동안에 그게 뭐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봐서 다른 거
권하면 또 화상을 입으실 것 같고요. 그냥 계시는 게 지금 자산 지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221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하미사이언스입니다. 13만 6,5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하미사이언스 오늘장 7.12% 상승하면서 15만 8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저점에서 매수에 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요. 3년 전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7,000원 이 정도 했었어요. 근데 7,000원에 왔다가 이제 와서 15만 원 바라보면은 되게 많이 이제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이죠. 근데 2013년 요때 저도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거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종목이 어떤 태동기, 도입기 때 그때 고민을 사실은 치열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이 종목의 생애 첫 거래가 거기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도 20배 이상 올라온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는 고민한다. 그럼 이게 20만 원 갈까? 40만 원 갈까? 50만 원 갈까? 지금서부터는 고민이 그건데 그 고민의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것 같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40만 원 간다고 해도 그 가기도 힘들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룸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두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작년에 히트쳤던 이쪽 계열 종목들은 오히려 더 조금 약해질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몰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타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전 고점 20만 원 선이든 그 정도 오면은 한번 빠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룸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보다 더 이제 얘는 싹이 핀 거고요. 싹이 필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만 하고 그에 따른 실익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진단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핫했던 종목인 만큼 이제는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드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5989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8,2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아이크래프트 3.44% 상승하면서 8,13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최근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한 달 전쯤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반등이 좀 나올까요?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요. 지금 한 달 전쯤에 매수하셨으면은 조금 이제 좀 센스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7월에 고점을 딱 찍고 아직도 추세선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아직도 계속 그늘져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늘져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차트를 가지고 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추세선 안에 있잖아요. 추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장은 못 올라갑니다. 최소한 뭐 이러한 케이스의 종목들 보게 되면은 추세선은 이렇게 벗어난 종목들 그래야지 뭐 거래가 모이든 말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죠. 무관심이죠. 거래도 모이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종목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단기간으로는 빠져나오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지금 주가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름평선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이런 게 다 결국은 매물이에요. 주가가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20일이든 60일이든 가격이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순간마다 매물이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래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내일이라도 누가 막 사기 시작하면 거래량 늘고 이건 또 다시 좋아져요. 그런 거 이제 감안해가지고 내가 샀던 타이밍은 좀 의미 없는 타이밍에 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흐름을 지켜보세요. 거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네. 아이크래프트에 대해서는 당장은 매도하기엔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몰려올 때 그때 매도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국직관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어쨌든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3월 내일부터 또 중국 양회가 열리고 또 3월 중순에 유럽과 일본 쪽에서 이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시장 전망을 제시해 주시고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업종들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측면이 강했고 오늘 정도 보면은 약간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3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 이 결국 왜 그러냐면 주요국들 정책 공조랑 경기 회복 기대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섹터를 놓고 보면은 증권, 건설, 철강 이런 산업재, 자본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얘는 아까도 대림산업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은 반등, 추세적인 도로 다시 호황을 찾아가는 그건 아니고 반등은 노리는 종목군들이다 생각이 되고요. 제약바이오는 독특한 종목. 예를 들면은 오늘도 뭐 인트론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칭호가가 나왔지만은 여타 종목들은 사실은 꿈쩍도 못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척척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또 생명공학 기술 이런 쪽들도 사실은 못 올라가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대원제약이든 슈비츠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도 좋고 가격도 많이 빠진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음을 틈타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안에서는 선별적인 투자 잘 골라보시면 가능하겠다 싶고요. 전기차는 이제 중장기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한다라면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산업을 사놓고 빨리 안 올라가네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내연기관차 다 부수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거 타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요구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렵다 소리가 많이 나와요.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위험에 직면한 건데 그건 증시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소리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가속시켰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초입입니다. 1차 혁명이 전기기관을 이용한 1780년도의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정보통신, IT와 헬스케어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들 섹터의 아웃퍼폼 현상은 장기 추세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한 연관 종목들 그냥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가 IA라든가 한온 시스템, 동훈한테 그 정도가 이제 향후에 또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호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도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시장 대응에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지금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